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관채 성치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강에서 런닝을 했는데요. 런닝은 되게 엄청 중요하고 또 직장인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런닝이라고 하면 살을 빼기 위한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위한 런닝보다는 런닝을 함으로써 심장이 강화되고 폐활량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몸에 쌓이는 노폐물이나 근육 운동 후에 몸에 이제 피로물질인 젖산 등을 런닝, 유산소 운동으로 함으로써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은 너무나 좋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분들 있잖아요. 기회가 많이. 그래서 런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런닝이 좋냐 아니면 빨리 걷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건 뛰는 거고 내 지방을 태우는 건 걷는 거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서 살을 빼려면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건 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뛰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뛰면은 발목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무릎에 부상이 올 수도 있겠죠.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달리기가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 걷기, 빨리 걷기, 언덕 오르기, 실내에서 할 때는 런닝머신을 인클라인으로 올려서 걷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뛰어봤다, 그리고 내가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 부상의 위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뛰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런닝을 하는 것과 실내에서 런닝머신을 타는 것과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내 런닝머신을 더 추천드립니다. 야외에서 조깅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뛰다가 힘들면 속도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면 걷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프리해요. 환경이 프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든 순간까지 뛰기 힘든 조건인 거죠.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더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는 의지가 정신력 강화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운동은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더 힘들다, 그럼 뛰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5분의 믹스? 또 요즘 런닝머신에는 인터벌 기능도 모드를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드를 설정해 놓고 런닝머신에 돌아가는 만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뛰다 보면 체력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런닝머신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런닝머신은 일정한 속도로 내가 한 70%, 80% 힘든 속도로 계속 오랫동안 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초반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걷는 게 좋다, 누구는 뛰는 게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섞어서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인터벌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6km로 걷고 12km로 뛰고, 이걸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6km로 걷고 13km로 뛰고, 나중에 또 6km로 걷고 14km로 뛰고, 이런 식으로 올려갔는데, 처음 런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2km가 좀 다소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5km로 걷고 10km로 뛰는 걸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는 거를 1분 걷고 1분 뛰고, 2분 걷고 2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 4분 걷고 4분 뛰고, 다시 또 체력이 된다면 3분 걷고 3분 뛰고, 2분 걷고 2분 뛰고, 1분 걷고 1분 뛰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또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몸을 만들 때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런닝머신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웨이트 한 회에 이렇게 띄워주면은 몸에 쌓인 피로물질, 젖산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쾌하고 체지방도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웨이트 후에 바로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인터벌 타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운동을 거의 9개월 동안 쉬었다가 이제 시작한 지 4주가 됐는데요. 관절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아서 런닝이 안 좋다, 사이클이 좋다, 걷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살짝 핑계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물론
런닝을 뛰면 무릎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뛰면은 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처럼 아직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막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에 무리 가는 게 두려워서 런닝을 안 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십자 인대가 끊어지고 내측 인대가 찢어지고 내측 외측 연골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봉합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재활을 하면서 가장 가속도가 많이 붙고 가장 회복이 빨랐던 시기는 제가 이제 런닝을 매일 뛴 지 한 달이 됐는데, 그 한 달이 가장 회복이 빨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예 뛰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3분 뛰다가 힘들면 쉬고 5분 뛰다가 힘들면 쉬고 했는데, 저 오늘 아침에 한 25분을 뛰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런닝을 하면서 다리에 근육이 많이 붙은 거죠. 저쪽이다. 허리가. 체온 교정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계속 몸이 휘니까 컨트롤 최대한 참고 뛰려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도 목표했던 목표치 찍고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완주했습니다. 한 20분 조금 넘게 뛰는 것 같은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야외에서 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좋냐?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전력 질주를 해서 뛰고 싶을 때, 인터벌 운동을 하는데 내가 전력 질주를 해서 뛰고 또 걷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런닝머신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한 7km구나, 이 정도 속도가 한 10km 정도구나, 어느 정도 많이 타다 보면 몸으로 느껴져요. 그 속도로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숙달이 되신 분들은 야외에서 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조차 힘들 수가 있어요. 3분이 뛰고 너무 힘들었을 때 4분을 걸을 수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릴렉스를 해주고 다시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분을 뛰었을 때 또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근데 또 4분이 뛰고 너무 힘들 때 3분을 걸으면서 다시 릴렉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체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에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 건강을 위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장 강화를 위한, 폐활량 증가를 위해, 그리고 체중 감소를 위해 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뛸 수 있는 60에서 70% 정도의 속도로 30분 정도 뛰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지방을 태우는 데까지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30분 정도를 뛰면 어느 정도 지방이 감소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체지방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운동을 한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쭉 달려주시면 다이어트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런닝, 유산소 운동을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몸 활동적인 움직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몸의 신진대사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대사량이 떨어질수록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스트레스 감소에도 매우 도움이 되면서 대사량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활력 있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체력도 증가시켜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운동인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는 더더욱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웨이트 후에 뭐 고강도로 10분이라도 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 3번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또 런닝머신을 하면 또 피로도가 와서 또 피곤한데 다음날 또 뛰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는데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뛰는 걸 추천드리고, 일주일에서 한 번, 뭐 정 안 되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외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퇴근 후에 웨이트 운동을 가는 것만 해도, 헬스장을 가는 것만 해도 되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장에서 웨이트도 안 하는데 챙겨 입고 일찍 일어나서 멀리 가서 런닝을 해야 된다, 그럼 더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가 않아요. 나이 들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운동하면 더 건강해질 텐데 왜 안 하지? 나는 나이가 들어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귀찮아서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절대로 더 안 하게 돼요. 나이 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나이 들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도 쉽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좀 생각하고 시작을 하신다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러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실내 러닝머신의 장점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무 힘들어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뛰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의지력에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야외 러닝은 내가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지가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만지느라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다. 러닝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이 옵니다. 나 여기서 그만 뛰어야지. 나 많이 뛴 것 같으니까 그만 뛰어야지. 이 정도면 운동 됐겠다.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 해서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제 얘기 듣고 거기서 1분만, 2분만, 3분만 더 버텨봐야지 라는 식으로 조금씩 더 버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뛰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시점에 됐을 때 정말 뛰는 게 재밌고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완주를 했을 때 행복감, 엔돌핀이 증가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항상 최선을 반복해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파이팅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최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